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봤어요입니다. 저 차 바꿨습니다. 이제 벤츠 서영이에요. 그러면 좋겠다. 사실 새해가 되면서 차박상에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다양한 차들을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신차만 보여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좀 더 많이 잘 팔리는 차,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관심 갖고 계신 차를 직접 보여드리는 것도 의미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벤츠 KCC 오토 한남전 시장에서 차박사형께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이 못 보여드렸던 벤츠 차량을 올해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뒤에 나와 있는 아주 번쩍번쩍한 차량입니다. 벤츠 가장 잘 팔리는 SUV인데요. 벤츠의 GLC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신차에 국한되지 않고 좀 다양한 차를 보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GLC 정도면 지금 따끈따끈한 신차 축에 그래도 넣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GLC는 진짜 벤츠에서 잘 팔리는 SUV인데요. 워낙 잘 팔리다 보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작년에 8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데리고 나온 이 차량도 3세대 풀체인지 차량이에요. 벤츠 GLC의 20D 차량인데요. 보시면 벤츠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운데 굉장히 큰 벤츠 로고 나와 있고, 진짜 제가 손을 한 바닥 다 펼치면은 나오는, 우리가 파는 그 호떡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입니다. 배고프다. 가운데에 아주 굵직한 뼈대 하나씩 나와 있고요. 안쪽에 이렇게 공기가 오갈 수 있도록 뚫린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가 다 그 원래 크기보다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울그락불그락하거나 과격하거나 직각을 많이 드러내거나 하지 않죠. 거의 다 곡선의 볼륨감을 통해서 차량의 부피감, 양감을 드러내는 것이 디자인적인 공통점이라 볼 수 있는데요. 좌우 쪽에 보시면 매끈하게 헤드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디지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야간에서 주행을 하실 때 전방 시야가 훨씬 더 잘 확보되는 그런 좀 밝은 램프부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래쪽에 크롬 라인으로 덧대어져 있어서 좀 더 반짝거리는 느낌이 아래까지 든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측면부는 뭐 크게 바뀌었다라고 솔직히 느끼는 부분은 많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벤츠가 자랑하는 마차 휠 딱 껴져 있습니다. 자, 지금 20인치의 휠이 껴져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포션을 놓고 봤을 때 좀 맵시가 드러나는 부분이죠. 세단에서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 이런 휠 스포크 부분이 굴곡진 부분들이 휠에도 드러나 있어서 좀 고급진 휠의 형상 만나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 정도 체급에서 GLC는 C클래스 SUV잖아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1열의 운전석을 탈 때 보면 이거를 밟고 들어가는 게 더 이상해. 사실 없어도 무방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2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굳이 없어도 들어가는데 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다만 아이들, 조금 키가 작아, 그러면 이 애기들한테는 이렇게 발을 넣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그래도 뭔가를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좋기는 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 차가 2열의 승객을 그렇게 위해서 나온 차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확실히 2열을 기대하고 타는 차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인지 이 사이드 스텝도 차량의 맵시를 더하기 위한 용도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면부를 딱 봤을 때는 솔직히 후면부는 약간 GL2잖아. 이거 GL2, 이거 있잖아. C대에다가 2 붙이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다니까요. 그 정도로 GL2랑 거의 흡사한 벤츠의 패밀리 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테일램프부, 이렇게 면발광 타입의 테일램프부가 딱 흡사한 벤츠의 그 상징적인 부분, 좀 더 슬림하게 이렇게 디자인돼서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뒤쪽 팬더 부분에 이런 굴곡 있잖아요. 이런 것들 벤츠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고급스럽습니다. 이 GLC는 전체 다 포매틱으로 기본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사륜구동차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아래쪽에 보실 때는 이런 머플러 부분이 뚫려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죠. 꽤 깊이감이 있게 뭔가 손이 들어가지만 사실은 막혀 있다라는 거. 가짜 머플러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조금 더 잘 달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크롬브 장식과 덧대어져 가지고 이런 머플러도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네요. 차량의 트렁크 공간 궁금하실 텐데 탁 한번 열어보면 꽤 부드럽게 열립니다. 일단 공간 자체는 똘똘하게 나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꽤 물건들을 실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산차의 경우는 사실 요새 이런 트렁크 공간을 정말 훨씬 더 과격하게 파놔요. 이게 공간을 좌우로 긴 짐을 싣는 거, 특히 골프백 이런 거 싣는 거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벤츠도 노력을 했어. 보면은 여기를 끝까지 막 파놨는데 이 깊이감 자체가 뭐 아주 가로로 많이 확보되는 정도로 파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실제로도 골프백을 완전히 가로로 놓기는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셨을 때는 공간이 꽤 많이 남네. 위쪽과 더불어서 아래쪽에도 물건들을, 이거 보세요, 굉장히 깊이감 있게 실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여기 뭐 세차용품 이런 것들도 잘하면 실으시고 이런 쪽도 활용하시고요. 전반적으로 실용도는 꽤 높아 보입니다. 대신에 골프백을 싣겠다 하면은 그냥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면 되겠죠. 뭐 이렇게 시트 딱 버튼 하나만 가지고도 싹 내려가고요. 우측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편해요. 그냥 버튼 하나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요것도 필요하시다면 그냥 이렇게 빼시면 되죠. 공간 괜찮은데요? 이 정도면은 제가 이거보다 좀 작은 차에서는 이런 욕구가 잘 안 드는데 누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차박사용 키가 162에서 34인데 제가 누웠을 때도 머리가 딱 거의 들어맞는 정도거든요. 다리도 거의 지금 끝까지 나온 상태인데 약간 162 정도 공간 꽤 나오고요. 이 단도 그리 높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거 잘하면 차박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머리를 못 펴고 있잖아요. 이게 많이 꺾이네, 목이. 이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와 주셔야 사람답게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공간이 뒤쪽으로 와야 좀 이렇게 앉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위쪽에 굉장히 넓은 파노라마 글래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이렇게 어쨌든 넓은 공간이 꽤나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GLC네요. GLC의 실내도 한번 앉아보겠습니다. 사이드 스텝이 있으니까 기왕이면 잡고 한번 이렇게 타보는데 약간 손잡이 잡는 게 약간 애매했네. 풀체인지 맞네. 또 실내에 와보니까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제가 새해 첫 차로 리뷰했던 제네시스 G80 페이스리프트인데 외관 많이 안 바뀌었네 이랬는데 실내에 갔더니 막 바뀌었었잖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외관에서는 뭐 이랬는데 실내에 딱 타보니까 굉장히 첨단화가 많이 됐네요. 좀 반가운 변화들이 눈에 띄는데요. 일단 벤츠의 스티어링 휠, 솔직히 딱 운전석에 딱 앉아가지고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되게 맛 좋다 이런 생각 듭니다. 운전하기에 림이 적당히 두툼해서 참 좋더라고요. 이게 BMW랑도 느낌이 좀 달라요. BMW도 맛 좋고 두툼한 편이지만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입체감과 굴곡이 있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GLC는 좀 더 유려한 느낌이 들면서도 잘 다져진 이 적당한 림의 크기와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3스포크 타입이고요. 가운데 동그랗게 경운기 부분 나와 있고 벤츠 로고도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죠. 벤츠 하면 실내라고 하잖아요. 그
그 이유는 이런 굴곡들, 야 이런 것들은 진짜 맵시 있게 잘 살립니다. 이렇게 스키를 타는 거지 여기서. 보드 타고 내려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널찍한 이런 경사면을 대시보드가 가지고 있고요. 우드 소재인데 우드의 질감이 일일이 좀 살아있는 소재여서 이건 나쁘지 않습니다. 보시면 벤츠는 항상 송풍구에 좀 힘을 주죠. 원형의 송풍구 좀 스포티하게 들어가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안쪽에는 살짝 둥근 라운드진 사각형의 디테일로 나와 있고 이렇게 돌리고 닫고 열고 이런 부분 할 수 있는데 안쪽에까지 앰비언트 라이트 넣어놨어. 야 이런 게 진짜 벤츠는 역시 실내에 앉아야 벤츠다라는 게 딱 느껴지는 부분들이 조명을 잘 쓴다는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보시면 이렇게 센터 페시아 우측에도 앰비언트 라이트 쭉 드러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시보드 이 심지어 안쪽 있잖아요. 이 안쪽에도 이 램프가 쑥 달려 있어요. 그리고 도어부에 이렇게 바깥쪽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 드러나고요. 심지어 도어 트림의 손잡이까지도 드러납니다. 게다가 놀라운 건요. 위를 봤더니 세상에 여기도 넣어놨어. 이건 진짜 약간 변태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야, 이 안에까지 지금 컬러가 계속 바뀌면서 램프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무드 램프를 굉장히 잘 쓰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내의 감성 측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다른 브랜드사와는 좀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반가운 변화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약간 불호일 수도 있는데 가운데에 커다란 디스플레이 하나 들어왔어요. 11.9인치입니다. 이 디스플레이 하나에 모든 걸 다 넣어놨기 때문에 물리 버튼이 이렇게 조그만하게 하나의 바처럼 나와 있는 거 제외하고는 다 디지털이죠. 자, 보시면 이렇게 홈 버튼 들어왔을 때 다양한 메뉴들을 직접 터치를 통해서 조작하실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편한 점은 애플 카플레이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이렇게 보실 수 있다라는 거. 화면도 꽤 큼지막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온도 조절 메뉴를 누르셨을 때 온도 조절 각도들 다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픽들이 꽤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공기질 상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외부와 내부의 공기질을 수치로 확인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 고급스럽다 할 수 있고요. 야, 이게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이 360도로 정말 버드뷰로 쏴주는 요거 있죠. 야, 이게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완전히 위에서도 차량을 그냥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널찍하게 광각으로 다 드러나는 것들이 여러분이 실제 주행하시게 주차하고 이럴 때 은근히 편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차량은 GL2만큼 폭감, 전장 이런 게 부담스러운 차는 아니긴 해요. 그럼에도 내 차 중요하잖아요. 안전하게 운행할 때 이런 주차 보조 장치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기판 가시성 상당히 좋게 나와 있는 부분들 확인할 수 있고요. 가운데에 보시면 이런 센터 페시아 문 여실 때 하이그로시 재질입니다. 이거 살짝 지문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열을 때 보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쓱 하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안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컵홀더 2개 나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안쪽에 이렇게 체결하셔서 조금 더 넓게 공간 쓰실 수 있습니다. 다시 누르셔서 컵홀더 이렇게 나오게 기능할 수 있고요. C타입 포트 안에 하나 단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양창형으로 가운데 수납 박스 열었을 때 이 안쪽에 C타입 포트 2개가 별도로 들어 있습니다. 작은 트레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빼실 수 있고요. 깊이감은 그냥 적당한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GLC 배 실내에도 앉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앉았을 때 공간이 뭐 엄청 여유롭다, 뭐 이것까지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앉았을 때 레그룸 공간, 사실 이게 지금 시트 포지션이 좀 제각각인데 제가 운전석에 앉았을 때는 제 몸에 맞춰놨고 지금 여기는 좀 뒤로 빼놓은 상태여서 한 2개 이상인데 만약에 제 몸 사이즈로 맞춰놨을 때는 또 주먹이 3개는 훨씬 훌쩍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그룸 공간은 시트를 어떻게 조절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변수가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앉았을 때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진짜 위로 끝까지 올라와요. 이거를 그냥 쑥 한번 다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게 되면 이 덮개가 열리는 순간 공간이 더 많이 실현되는 거 보이세요? 좀 깊이 있게 공간이 좀 더 여유 공간이 확실하게 좀 생깁니다. 헤드룸에서 개방감이 되게 좋아져요.
와, 그러니까 GLC도 이 정도면 2열에 승객들 태우기 뭐 전혀 부담스럽지는 않은 정도로 느껴지는 건 확실하고요. 다만 이렇게 앉았을 때 등받이 각도가 불편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뒤로 좀 더 밀어보자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됩니다. 그러니까 리클라이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에 아이소픽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시트 꽂고 이런 것도 정말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리클라이닝 자체 각도 조절은 안 되기 때문에 장거리를 오래 가야 되는, 특히 2열을 사람이 태워서 그런 경우에는 2열 승객들이 아주 편하게 타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암레스트 내렸을 때 굉장히 간단 심플한데 이렇게 나오죠. 뭐지 싶지만 한 번 더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근데 주의하실 게 요거 한번 빼시고 세게 닫잖아요. 그럼 그냥 닫혀요. 그래서 빼시고 살짝 눌러주셔야 컵홀더 2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스키스루 공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2열 시트가 그냥 이렇게 체결된 상태에서는 막 긴 짐을 실으시기는 또 어렵다라는 거. 긴 짐 실으시려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2열 완전히 폴딩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열 승객들을 위해서 송풍구 뒤쪽에 나와 있긴 한데 따로 뭐 USB 충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을 법한데, 열선 시트의 경우는 이렇게 조작을 하실 수 있는데 2열 승객을 위한 통풍 시트는 또 따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것쯤은 좀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시트의 형상이 되게 고급스러워. 역시 벤츠는 굴곡이에요. 가보자. 지금 보니까 이게 시승차라 그런지 대략 한 2,400km 정도 지금 탄 상태거든요. 거의 새 차인 거지, 이 정도면. 그래서 타면서 느끼는데 와, 이게 어떻게 디젤이냐?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디젤이 아닌 것 같아. 약간 가솔린 차 타는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오르막 구간 살짝 오를 때 RPM이 2,000 가까이 안 다가가는 선에서 약간, 그러니까 저속 구간에서 소리가 살짝 날 때가 있어요. 엔진 소리가 들릴 때가 있는데 그 소리는 좀 디젤 사운드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앉았을 때 정숙성, 진동감 이런 것들은 디젤 같지가 않습니다. 요새 나오는 디젤 보면요, 신차의 경우에는 진짜 조용해요. 근데 이제 타다가 몇 년이 지나면은 막 그때부터 소리가 좀 차오르기 시작하고 막 그럴 수가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진동감이나 승차감 측면에서 좀 편하게 주행을 하게 만들어주는 게 초반 그 첫인상에서 좀 극호네요, 극호. 생각해보면 디젤이 웬 말이냐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 디젤을 타는 게 맞나? 근데 어떻게 보면 디젤이 사실상 끝물이 맞기 때문에 가장 끝이란 얘기는 가장 그 개발도 끝 단계까지 왔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완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좀 가장 이 디젤이 좀 고급스러워졌을 때 지금 차를 좀 타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실제로 주행을 해봤을 때 첫인상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주행 감각이 생각보다 묵직합니다. 묵직하면서 부드러워요. 막 가볍게 막 휙휙휙휙 조향하고 그런 차는 전혀 아니긴 합니다. 그래도 BMW의 뭐 X3 이런 차량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핸들링 감각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전반을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특유의 움직임도 좀 느껴집니다. 자, 살짝 세게 한번. 한 4,000rpm 지나니까 소리가 굉장히 사운드가 올라오긴 하는데 막 차가 너무 출력이 부족해가지고 나오는 막 이런 소리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앞쪽에 나오는 엔진 소음을 차량이 좀 잘 걸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운드 질감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경쟁 모델은 결국 이제 X3, X4일 테니까 BMW 차량과 벤츠는 확실히 주행 감각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하다라는 측면에서는 GLC 편합니다. 편하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운전 적응도 훨씬 쉬울 수 있을 것 같고, 브레이킹 감각도 딱 주행하다가
살짝 브레이킹을 가했을 때 바로 딱 멈춰서 주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약간의 잔여감이 좀 부드럽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걸 고급스럽게 멈춰서기 위해서 이런 세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BMW 차량들, 특히 X3, X4는 진짜 직결감이 있어. 딱 브레이크 밟자마자 딱 쓰고 엑셀 밟자마자 딱 내가 생각하는 만큼 딱 가지고 이런 게 있다면 GLC는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차량이 완벽하게 딱딱딱 빠르게 움직여주는 느낌은 아니지만 나보다 더 고급스러운 기본기를 가지고 좀 움직여준다 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고급지게 주행을 하는 느낌인 거죠. 운전자에게 운전할 때 어떤 충격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게끔 주행을 해주는 거, 요거는 진짜 운전 빠르게 적응하시면서 타기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막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 타는 차가 애초에 아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4기통 디젤인데다가 최고 속도도 한 219? 요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제로 100, 그러니까 시속 0에서 100까지 가는 그 시간도 한 8초 정도예요. 사실 엄청 빠르게 속도가 붙고 시원시원하게 나가는 차는 아닐 수 있는데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하시기에는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고요. 이번 신형 GLC는 제가 방지턱을 넘으면서 되게 고급스러워졌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구형 대비해서도 이 움직임 자체, 거동이 좀 더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조금 깜짝 놀랄 정도로 좀 부드럽게 넘어주는 걸 보고 진짜 운전석에 앉은 사람에게 충격이 안 가도록 차량이 많이 조심조심 운전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풀체인지가 되면서 차량도 뭐 실내 이런 디지털 감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제가 벤츠하면 실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내 감성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격도 오르기는 했어요. 이 차량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딱 가격이 7,790만 원이거든요. 옛날에는 GLC 하면 진짜 6천만 원대에도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어느새 이렇게 가격이 올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새 국산차도 막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그래 벤츠 브랜드 밸류가 있는데 이 정도 가격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실 인상 범위가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한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GV70 이런 차를 생각해보면 정말 브랜드값 차이구나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급감 측면에서 이제는 국산차도 승차감 측면에서는 정말 많이 따라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속도를 확 낼 때 요런 순간에 앞으로 훅 치고 나가는 이 엔진의 민감도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능력이 그래도 독일 차들이 훨씬 저는 유능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긴 합니다.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씩 주행을 하다 보면 확실히 얘는 더 많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서 훨씬 더 대처 능력이 좋구나라고 느낄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비싸지긴 했지만 주행을 할 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까 주차 보조 기능들 360도 어라운드 뷰 이런 것들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주행을 하시면서도 이거 너무 좋다라고 좀 느끼실 법하고요. 제가 운전을 해봤을 때는 에코 모드, 오프로드 모드는 지금 사용할 수가 없고 드라이브 모드를 좀 조정을 했을 때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에서 솔직히 동적인 차이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사운드가 좀 달라져요. 엔진의 사운드, 질감 자체가 조금 더 과격해지는 게 스포츠의 차이. 근데 이 동력 자체에서 엄청나게 빠른 민감성이 나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좀 더 폭발력을 가져가는 정도의 차이는 약간 느껴지네요. 근데 GLC는 첫 인상부터 그렇고 타면서부터 주행하면서 계속 매력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좀 편안하고 고급지게 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웬만한 분들의 만족도를 평균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적정 수준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차다라는 게 좀 들고요. 주행하시면서도 좀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다는 점도 개인적으로는 사이즈도 부담스럽지 않고 전반적으로 매력이 많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물론 아무리 생각해도 가격이 조금 부담스럽다. 벤츠 SUV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거든요. 이유를 알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벤츠 라인업 안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접근하기 그래도 조금 나은 가격. 요새 웬만한 벤츠 뭐 다 1억 넘으니까. 그런 가격대에 사이즈, 활용성, 주행의 편의성 이런 모든 부분에서 벤츠는 벤츠네 라는 느낌을 받아내기에는 충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타보니까 근시일에 X3나 X4 타보면서 좀 비교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근데 X3는 올해 풀체인지가 준비되어 있죠. 이게 또 경쟁 모델이 풀체인지가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이 벤츠 GLC의 입지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최신에 나온 차를 타는 게 좋기 때문에 지금은 GLC에 눈길을 좀 주게 되는데 X3가 또 풀체인지 됐을 때는 약간 또 이 판도가 애매해지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또 빠르게 또 이런 경쟁 모델들 비교해 드리면서 궁금하신 부분들 좀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전시장에서 직접 차량 시승차를 제공해 주셔서 좀 짧게 차량을 좀 타보게 되었는데요.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길게 이 차량 시승해 보면서 장거리 주행이 또 어떤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차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저희 2열에 촬영해주시는 PD님이 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X3 2열 타셨다고 하거든요. 확실히 BMW보다는 좀 부드러움이 2열에서도 많이 느껴진다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BMW가 조금 전반적으로 하드한 느낌이라면 얘는 전반적으로 좀 더 소프트한 느낌이 살짝 여실히 드러나는 거. 요거 진짜 가장 굵직한 차이인 것 같아요. 참고!